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이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16번째 주인공은 소시오패스 사진가 이동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는 참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사이코패스 살인마들이 그러했듯이 이동식이라는 이 인물 역시 도무지 제 상식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83년 1월 11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호암산에서는 눈놀이를 즐기던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한 여성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마네킹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이게 시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파출소로 달려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들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했고요. 그곳에서 알몸 상태로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죽어간 여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대체 왜 한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옷까지 벗고 죽어 있었을까? 시신은 이미 꽁꽁 얼어붙은 상태였지만 다른 곳에서 옮겨온 그런 흔적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져서 부검이 실시되었고요. 시신의 지문으로 신원을 조회해 보니 성남시 신흥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녀는 강동구 가락동, 현재는 송파구 가락동이죠. 의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이발소에서 면도사로 일하던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김씨가 아니라 진양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을 바꾼 거죠. 그리고 그녀의 주변 인물을 탐색하던 경찰은요, 단골 손님 중에 자신을 사진작가라고 밝혔던 이동식이란 인물이 이 김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탐문 끝에 알아낸 거죠. 이동식은 배관공으로 일을 하면서 사진을 취미로 즐기던 인물로 나름대로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도 하고 개인전을 열었던 경험도 있는 사진작가라는 말이 잘 맞는 인물이었죠. 자, 여기 사진 속의 인물이 바로 이동식입니다. 그리고 그가 찍었던 사진들도 보이고 있네요. 중앙일보 기사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경찰은 이동식을 바로 찾아가서 진양을 아느냐? 라고 물었고 이동식은 안다. 내가 단골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경찰은 사진 작가라고 밝히는 그에게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좀 보겠다 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자 이동식은 미리 자기가 준비해 놓았던 사진 100여 장을 꺼내 놓습니다. 대부분의 사진이 여성의 나체를 찍은 사진이었고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모습, 목을 매단 모습, 시체를 가장한 모습 이런 것을 담은 사진 등 굉장히 이상하고 기괴한 그런 사진들이었고 경찰들이 여기에 정신을 팔려서 보고 있는 사이에 이동식은 문갑과 벽 사이의 공간으로 사진 한 장을 밀어 넣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고요. 바로 그걸 꺼내서 보니까 무릎까지 올라오는 갈색 부츠에 회색 치마를 입은 여자가 낙엽 위에 누워있는 모습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하얀 천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서기만 당시 수사반장은 사진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궁하기 시작했고요. 이동식은 모델을 고용해서 연출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 사진을 가지고 가서 김 씨의
동거남에게 보여주게 됐고요. 그 결과 그 사진 속의 인물이 김씨입니다 라는 확인을 받아냅니다. 동거남이니까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차림, 신발, 체형 이런 걸 보고도 충분히 이 사람이 김씨입니다 라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동식은 말을 바꾸어서 진양을 만난 것은 사실인데 사진만 찍고 보내주었다. 아마 내가 가고 난 뒤에 자살을 했나 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동식의 집에서 숨진 김 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21장이나 더 찾아내게 되었고요. 당시의 현장 검증 사진 속 나체 사진과 옷을 입고 천을 덮고 누워있는 초기 압수 사진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사진에서 김 씨 주변의 갈대, 나뭇잎 등의 모양이 같다. 이것은 이동이 없었다는 증거다. 라면서 이동식을 압박할 수 있었죠. 자, 그러니까 아까 이동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진 찍어줬고 나는 먼저 내려왔다. 그리고 나서 죽었나 보다. 자살했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김 씨가 찍혔던 사진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그 자리에서 김 씨는 움직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동식은 다시 말을 바꿔서 여자가 자기랑 같이 살자고 들러붙었다. 그래서 떼어내기 위해서 죽였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길래 입을 막아서 죽였다. 라고 자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국가수의 부검 결과 희생자는 질식사가 아닌 청산가리에 의한 독극물 사망으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부인하는 이동식의 자백을 얻기 위해서 경찰들은 전문적으로 사진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진작가 협회의 홍순택 신구대학교 교수가 이 사진의 분석을 맡게 되었고요. 홍 교수와 사진작가 김문환 씨는 21장의 사진들을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명지털, 그러니까 사람 몸에 있는 솜털의 일종이라고 해요. 이 명지털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다르게 누워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신체의 명지털도 처음에는 이렇게 꼿꼿이 서 있다가 서서히 들어 눕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동식의 사진들에서 그것을 확인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동식은 김 씨에게 청산가리를 먹였고요. 그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계속해서 찍었다는 거죠. 21장을. 자, 이게 실제 이동식이 찍은 피해자의 시체 사진이라고 합니다. 채널 A 블랙 악마를 보았다라는 방송에서 나왔던 장면을 캡처한 거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동식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이길래 이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일까 살펴보자면 1940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동식은 6살에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숙부의 집에서 국민학교를 나와서 14살에 서울에 상경을 하게 되고요. 이후 수유리 일대의 넝마주의, 그러니까 헌옷, 헌종이, 폐품 이런 것들을 주워 모으는 일을 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집단 직업인을 이야기합니다. 넝마주의 단체에 들어가서 15년 동안이나 넝마주의를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3살에 특수절도죄로 입건이 되었고 이 당시에 이미 전과 3범이었고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30대 중반에 처음 사진의 매력에 빠진 그는 우연히 닭을 잡는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그렇게 카메라를 들고 어떤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가 밖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닭을 이제 칼로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사진으로 찍었고 이 사진을 사진전에 냈는데 이게 입상을 하게 되면서 내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진작가구나 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이동식은
처음부터 이런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어떤 좀 성적인 묘사를 주로 사진으로 담아서 인지도를 쌓게 됐고요. 그리고 점차 그런 사진으로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실제 죽음을 연출하여 사진을 찍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닭이 죽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게 입상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로도 계속 그런 사진들을 이제 연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연출한 사진은 생동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보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런 걸 보면 괜히 계속 좋지만은 않을 거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획기적이고 좀 더 생동감 넘치는 걸 찾아보자라고 해서 결국 생각한 게 사람을 죽이고 그걸 사진으로 찍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계획을 한 거예요. 자, 당시 동아일보의 신문 기사에서 나온 사진이고요. 당시 모든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이동식은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았고요. 나중에는 정신 이상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인간이 죽어가는 모습, 그것은 예술이다. 나는 예술 사진을 찍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늘 동경해 왔다. 라고 진술하면서 끝까지 반성이 아닌 변명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사건이 연이어 대서특필이 되니까 전처였던 방옥수, 당시 31세의 가족이 수사팀을 찾아와서 8년 전에 우리 방씨도 실종이 됐으니까 좀 찾아달라고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의 추궁 끝에 전처를 죽여 파묻었다라고 이동식이 진술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파묻었다고 한 장소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요. 때마침 이 사건이 해외로 타전이 되면서 크게 이슈가 돼요. 그래서 야, 이건 나라 망신이다라고 생각했던 당시 군사 정권에서 사건을 빨리 덮어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경찰은 수사를 종료해야만 했죠. 그러니까 이 방 씨도 좀 더 추궁하면 시체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정부 차원에서 덮은 거죠. 그리고 과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끝일까? 더 피해를 입은 여성들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 조사하지 못하고 사건은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986년 5월 27일 이동식은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알쓸범잡에서도 다루어졌었고요. 아까 소개했던 블랙 악마를 보았다에서도 소개가 됐고요. 그래서 심야 괴담회에서도 방영이 돼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다시 한번 안겨주었습니다. 이동식은 사회에 대한 분노도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도 돈이나 재물 같은 금품을 얻기 위해서도 아닌 그저 자신의 만족, 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캡슐에 청산가리를 넣은 약을 여인에게 먹이고 그녀가 고통 속에 몸부리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즐거워하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나중에는 그녀의 옷을 다 벗겨내고 나체인 모습까지 찍고 나서 제대로 묻지도 않고 대충 근처의 낙엽과 흙으로 덮어만 놓고 그냥 자리를 벗어나요.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들은 이동식은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그저 거짓말에 능한 살인마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삼는 이동식은 사이코패스는 아닐지 몰라도 소시오패스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16번째 범죄자 이동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 컨텐츠의 내용이 여러분의 어떤 흥미에 만족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범죄자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